네, 오늘 드디어 타이밍 체인이랑 전장 조립이 끝났습니다. 지금 옆으로 뉘어놓은 이유는 아직 뚜껑을 덮기 전이라서 얘를 엎을 수가 없고요. 이 세트 앞쪽에 여기 보시면 앞쪽에 패널을 달았거든요. 제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려면 옆으로 뉘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오늘 배운 것들 요약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가 타이밍 체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 시작할 때 타이밍 체인 두 개를 이빨을 맞춰가지고 끝부분을 니퍼로 잘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빨이 맞은 상태로 케이블 두 개를 쭉 잡아당겨가지고 여기 감길 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만든 다음 다시 끝부분을 자릅니다. 결론이 뭐냐면 타이밍 체인의 이빨이 1대1로 매칭이 되는 요거를 케이블을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그게 있냐면 이빨이 맞아도 케이블에 미묘한 장력 차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체인을 거는 거는 이빨 수에 맞춰서 걸고 약간 미묘한 장력 차이는 여기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의 장력 조절 장치를 통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어려웠냐면 지금은 결합된 상태지만 요 X 드라이브에 이 타이밍 체인을 걸게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 타이밍 체인이 지금 걸려 있는데 얘가 시작점은 이 X 드라이브 X 캐리어 얘를 분리를 해서 시작점은 타이밍 체인을 같이 걸 수가 있어요. 동일 시작에서 이빨이 맞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체인을 걸고 끝마무리 할 때는 이 X 캐리어를 여기에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 체인을 되게 어렵게 넣어가지고 밖으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조립이 좀, 그러니까 끝부분, 시작점은 분해해서 조립하면 되는데 끝나는 부분은 X 캐리어를 조립한 이 상태에서 이 타이밍 체인을 여기다가 강제로 넣어서 이 길이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두 개의 이빨이 일치가 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장력의 차이는 무시하고 처음에 이빨 수를 맞춰라. 그게 중요합니다. 이빨 수를 맞춰야 돼요. 이빨 수를 맞추고 미묘한 장력의 차이는 요 드라이브에 얘를 당겨서 요거를 돌려서 거기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프레임을 가조립 상태이긴 하지만 이 장력의 차이가 생기니까 이 X축이요 휘어요. 왜냐하면 이게 볼트를 물론 아무리 가조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장력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는 미묘하게 이 X축이 약간 틀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고정을 잘하면 되지 않냐? 고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CNC 파트랑 이 탄소봉 파트가요. 볼트와 너트 결합으로 위치를 조정하는데 센터가 맞춰지거나 뭐 수평이 맞춰지거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세게 조여도 결박이 되긴 하지만 이 강제적인 이 수직, 버티컬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눈요기로 얘를 맞춘 다음에 이 상단 CNC랑 여기 하단 여기 요 하단 CNC 여기 이렇게 봤는데 네. 하단 CNC가 요 드라이브에 동시에 닿도록 손 갖다 잘 잡은 상태로 얘를 조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튜닝을 해도 결국에는 이 케이블 체인 장력의 차이가 생기면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아무리 수직을 버티컬을 잘 셋업을 해도 장력을 못 맞추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집니다. 그거를 조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일단 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체인은 그 정도. 타이밍 체인, 이거는 이제 이걸 조립할 때 이 수직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거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방향으로 최대한 밀면 이 상단 CNC랑 이 하단 CNC가 이 드라이브 샤프트 이 모듈에 딱 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조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힌트고,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맞으면은 이제 타이밍 체인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타이밍 체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 주파수 이거 하는 앱이 있거든요. 뭐 아무거나 받으면 됩니다. 그거 받아서 요거 튕기면 헤르츠가 검출이 되는데 110헤르츠를 맞춰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10헤르츠를 맞추는 거를 잘 해야 된다. 일단 뭐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장을 설치를 하는데 이 전장 설치할 때 생겼던 문제 중에 한 개가 여기 있는 그 ALX 보드인가 라고 하는 요 에디션 보드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얘를 뒤로 끝까지 민 상태로 여기 익스트로 끝까지 밀어서 위로 올리면 여기가 닿아요. 여기가 닿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ALX 보드 때문이도 아니고 여기 PCB 커버에서 이미 여기가 닿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 위로 못 올라가요, 얘가.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려면 약간 뒤로 후진한 다음에 여기 뒤로 뺀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보셨는지 여기가. 그래서 얘가 문제가 최대로 뒤로 밀린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얘가 이만큼 유격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초점을 잡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잡는 거라면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현재로서는 아마 X축 원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아마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ALX 보드 조립이 문제인데, 우선은 얘가 보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이 CNC 매뉴얼에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장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이 PCB가 보론 0.2 버전에 새로 생긴 보드인데 0.1 버전, 그러니까 원본 자료에는 이 PCB가 없어요. 그리고 0.2는 PCB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매뉴얼이 좀 다릅니다. 매뉴얼이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2, 0. 보론 0.1 버전 그 매뉴얼, 원본 매뉴얼은 여기에 플라스틱이랑 볼트 사이에 그 ABS 기둥 같은 파트가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산 이 세트에는 그 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에 사용하는 이 볼트가 나사산 탭 M2의 10mm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10mm가 끝까지 안 들어가요. 이게 짧아가지고 이 탭나는 홀이 관통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와셔를 넣어야 되는데 이 와셔 부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것저것 하다가 이 검은 게 뭐냐면 고무인데, 이 무슨 고무냐면 요 LM 가이드 있잖아요. LM 가이드 스탑 고무가 있어요. 스탑 러버가 있는데 스탑 러버 잘라가지고 센터에 구멍 낸 다음에 여기다가 와셔처럼 넣은 겁니다. 적당한 크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우선은 여차여차 조립은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쓰이는 건지 안 쓰이는 건지 모르니까는, 아이고, 우선 그렇다. 그리고 이거 일단은 조립은 해놓은 상태인데 기타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게 보면은 이거 이렇게 봐야 되나? 얘가 그 익스트루더 모터 케이블이 지금 요 PCB 이 센터 한가운데 꽂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안쪽에 보면은 요 케이블, 여기 빨강, 파랑, 검정 있는 저 케이블. 그래서 모터 케이블이 이 센서 보드에 이 케이블들이랑 되게 근접하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적합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모터가 24V용이라서 꽤 노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거리를 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불안해 보였고, 그 다음에 이 커넥터들이요, 모양은 이런데 락킹이 없어요. 락킹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강제로 케이블을 당기면 빠져요. 원래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얘는 락킹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개선점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런 케이블들은 이미 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꽂았고요. 다른 거는 문제 없었는데 요 한 개가 이거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 지금 제가 요 케이블, 얘가 어느 케이블이냐면 익스트루더 요 정면에 있는 익스트루더 냉각용 펜이거든요. 얘가 케이블이 약간 짧아요. 어쩔 수 없죠. 이 펜이 가장 멀리 있으니까 얘가 짧습니다. 그게 좀 한 가지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좀 확실한 건 아닌데 얘가 익스트루더 히터 케이블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본이 거의 길이가 거의 50cm 가까이 긴 케이블인데 구조상 잘라서 여기다 꽂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냥 케이블 자체를 이렇게 뒤로 끌고 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저는 잘라서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 잘라서 케이블 작업을 하는데 여기 핀을 물리잖아요. 근데 그 핀이 일반 신호용 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익스트루더처럼 전류를 많이 흘리는 게 적합하냐? 별로 적합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커넥터를 되게 약한 거를 좀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직접 땜빵을 하던가. 여튼간에 핀이 좀 뭐 전류가 많이 흐르는 신호를 위한 핀이나 커넥터가 아닌데 그렇게 조립하도록 유도가 되어 있어서 좀 이상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관통해서 왔는데 요게 그 ALX 보드 그 케이블인데 어디 묶어둘 만한 데가 없어서 일단 공중에 말아서 꽂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전장할 때 이런 모터 건선이나 히터 배드나 아니면 입력이거나 이런 것들을 전력선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신호선이랑 좀 분리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리해서 가는 게. 그래서 지금 약간 거리를 두고 신호들이랑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 벽에 따로 묶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신호선들은 좀 했고 여튼간에 그 나머지 것들은 최대한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거리를 좀 두는 방식으로 왜냐면은 알려주시는 선생님께서 이 케이블을 자꾸 PCB 밑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케이블이 보드에 닿거든요. 그러면은 노이즈가 오히려 더 잘 타는데 계속 일단은 교육받을 때는 또 그런 거 따지면은 또 교육이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그때는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 PCB 밑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시 와서는 얘네들끼리만 말아가지고 최대한 신호선들이랑 닿지 않도록 거리가 좀 생기도록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자공학과에서 그 거리 지수함수승으로 그러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 지수함수승으로 전자파 간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절연보다 거리를 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노이즈를 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렇고 나중에 좀 여력되면 이따가 뭐 이제 비드 같은 거
좀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여기 요 검은 거랑 여기 있는 세 개는 모터용 케이블끼리만 묶여 놓은 거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신호용 케이블들이라서 이런 모터용 케이블들하고 거리를 두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완성 후 상태라서 그런데 요 커넥터들 꼽는 것들은요, 그 설명서에 잘 나와 있어요. 요 제품 사면 동봉된 설명서나 여기 15 보론 0.2 그 깃허브 가도 그림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Z축 아마 리밋 커넥 아니다. 그거는 이거네. 요게 Z축 리미트인데 이것도 바닥으로 갈까 하다가 이게 저는 케이블을 눈에 보이는 데다가 두는 걸 좋아해서 진동에 있는 취약한 구조가 됐지만 아니면 정말 나중에 바닥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이 짧아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여튼간에 공중에 날렸고 요거는 요거 CPU 보드 시키는 냉각 팬입니다. 팬 잠깐 이렇게 이쪽으로 길어가지고 롤로 말아가지고 여기로 빼가지고 여기로 꽂아놨고요. 나머지 거는 이제 저는 빨검 그리고 요거는 히터베드 요거는 얘 뭐였더라? 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이동안에 키리가미 베드에서 나온 신호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서미스터 히터베드 서미스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끼리 묶어서 갖고 왔습니다. 하고 기본 세트에는 케이블 타이 잡아주는 이런 부속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회사에 지금 쓰고 있는 것들 좀 많이 봉지에 있어서 이거는 그걸로 좀 대체했고요. 그래서 케이블들을 케이블 타이 요 부속 써가지고 잡았습니다. 볼트는 그거에 맞게 늘려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AC 신호는 깔끔하게 정리했고 24V도 깔끔하게 정리해 있고 24V는 여기 두 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 개 커먼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여기 최대한 케이블 타이 같은 거 넣어서 좀 다른 거랑 좀 거리감이 있도록 이게 거리 떨어지도록 최대한 멀리 조립을 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거리가 충분히 떨어지도록 최대한 했고 리밋 스위치는 온오프라서 우선은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렇게 했고 요거는 지금 길이감이 베드에서 내려오는 히터랑 그 서미스터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요 검정 거 서미스터 케이블 말인데 이게 커넥터 조립이 안 돼 있거든요. 커넥터 먼저 조립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그거 꽂고 나서 알았는데 얘가 이 케이블 이 덕트라고 하나? 얘를 지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커넥터 꽂으면 지나가지 못해요. 커넥터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립하느라 되게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여기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케이블 요 덕트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커넥터를 꽂으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후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핫 플레이트를 조립한 상태라서 이 앞쪽에 LED 꼽는 케이블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조립을 못 했거든요. 그거는 다시 걔도 꽂아서 이 덕트를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덕트를 다시 또 분해했다 조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속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또 뭐가 기억이 나나? 이거 이게 CNC 파트로 4개가 깎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볼트를 결합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탭이 있는 다리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 저도 이거 조립할 때 탭이 없는 걸 여기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 다 싹 다 풀어가지고 탭이 있는 걸 다시 찾았어요.
걔랑 위치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립할 때는 여기에 탭이 있는 거를 꼭 확인하십시오. 저게 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요 AC220 그거 이게 뭐라고 하나? EMI 필터인데 이 옆에 핫 인서트 작업을 해야 돼요. 아마 빼먹었던 것 같아요. 앞쪽에서 여기 측면에 핫 인서트 하나 넣는 게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걸 뭐라고 부르지? 저기 어이구 요 제어 플레이트 말인데 맞아. 뭐 조립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명 부품을 제가 안 가져왔거나 잊어버려 가지고 이건 다시 찾아서 넣어야 되고요. 투명 부품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PCB가 이놈한테 정확하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알려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힘으로 그냥 세게 누르니까 뽁뽁하고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되면 얘를 좀 뭐 약간 칼로 다듬거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나머지 거 문제는 이 세척을 안 해서 왔더라고요. 이 PCB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보고 한번 여기는 면봉으로 세척액 발라서 한번 커넥터는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걸 못 찾아가지고 투명한 거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다시 분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디자인적 요소로 상단이랑 여기 하단에 그런 심볼을 붙이는 게 있는데 얘가 아이고, 뒤에 보면 따로 뭐 스냅 방식이 아니라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네, 여기 지금 보면 본드를 붙이는 거예요. 아, 나 본드 안 가져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사님께서 그 일반 약간 경화되는데 시간 걸리는 그 순간 접착제 주셔서 그걸로 좀 발라서 붙여놓은 상태이긴 한데 본드가 필요합니다. 본드. 순간 접착제 같은 거. 그게 좀 필요하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계속 또 조립했다가 풀렀다가 저 타이밍 빌트 장력 안 맞는다고 한 2시간 헤매다가 내린 결론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 따로 조립을 해서 와라. 일단 그 결론이 났고요. 일단 전장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거고 다음 주까지는 이 나머지 뚜껑 부분이랑 여기 엔클로우저 덮개 덮는 거 그런 것들 마무리 할 거고요. 하고 와이어 한 번 더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더넷 카드 꽂아야 되고 요 USB가 여기로 연결이 돼서 앞쪽으로 연결되는 건데 문제는 이 커넥터가 이게 라이트 앵글 타입이 아니라서 여기가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구부러뜨려야 되는데 이거를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지금 잘 구부러지는 놈이 아니라서 뭐 USB 케이블을 따로 지금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90도 꺾어진 걸로요. 여튼간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개선되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타이밍 벨트인데 이거는 다시 풀러서 다시 조립을 해봐. 지금은 약간 장력 다시 풀어놓은 상태예요. 확실히 이게 두 개가 장력이 약간 틀려요. 이게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살짝 같이 밀어보면. 즉 이게 위에 게 B 드라이브용이고 밑에 게 A 드라이브용인데 A 드라이브가 이빨이 덜 물렸다는 거죠. 이게 좀 단단해. A는 말랑말랑. 이게 장력의 차이입니다. 다시 좀 조정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맞다. 한 가지 더. 이거는 아직 소프트웨어 셋업이 관련된 거라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AB는 오토 리미트 같은 기능을 쓰려면 SPI로 설정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그 UART 모드로였는데 AB 드라이브 쪽은 SPI로 변경했어요. 근데 이 보드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 상태가 설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검토하다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이 정도까지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가서 다시 확인을 조금 해봐야 한다. 일단 그 정도. 이게 또 뭔가 한 게 많은데 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네. 또 잊어버린 게 뭐가 있나? SMPS는 모선 사건 썼습니다. 모선 사건은 맨날 소형 DCDC 컴퓨터만 봤는데 SMPS는 처음 봤어요. 모선사 뭐 훌륭한 회사니까. 그래도 델파이면 좋았을 텐데. 아, 델파이란다. 아니 저기 델파이가 아니라 어느 회사지? 또 회사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회사만에. 네, 일단은 그런 문제들,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